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삼합이라고 표현해요. 삼합. 물론 고전에 회라는 용어도 씁니다. 회. 회 뭡니까? 모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느 곳에 모이는 개념이 들어갈까요? 좀 이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 삼합은 지금 어떤 개념은 목이 어떤 형태의 삼합이냐? 목의 인묘진일 때, 목이 인묘진인데요. 여기서 기억납니까, 여러분? 각 왕지, 자오 묘유의 왕지인 묘목은 양간인 자신밖에 없고 목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변하지 않고, 인목은 화로 변했다, 목으로 변했다, 두 가지로 변한다겠죠. 이 매양 인신사의 매 그 삼행지는 그 음양에 지금 두 가지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변한다겠습니다. 그리고 진술충미 그 매주 고지는 만약에 토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지에 지지에 토가 없기 때문에 역시 두 가지로 변하지만, 토를 따로 따진다 치면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왕지는 변하지 않는 기준점을 갖는다겠죠. 바로 그래서 왕지인 묘목이 삼합으로서 중심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방합 말고 아까 볼 때 방합은 그 자축인묘 진사업이 신유술의 흐름에서 가장 본기가 강한 세 개의 지지, 본기 자체를 얘기한, 본기 자체의 모임을 얘기한 건데요. 이런 본기 자체의 모임 말고 지지 사행은 각각 자신이 상대하는 그 오행을 제외한 나머지 삼행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꺼리는 오행 지지에서, 그래서 목 같은 경우는 꺼리는 금이기 때문에 금인 신유술의 앞뒤, 신유술 앞뒤가 미와 해 속에 자신의 기운이, 지장간이 숨어 있다 했습니다. 뭐라겠습니까? 즉 이 목은 바로 신, 유, 술, 금 기운의 앞과 뒤에 있는 미, 그리고 해 속에 지장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미와 해를 합해서 바로 해, 묘, 미, 이것이 바로 삼합목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해묘미가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목국은 그렇고 화국은 어떻습니까? 화국 역시 마찬가지 변하지 않는 것 오로지. 자, 뭡니까? 왕지는 오화죠. 오화. 이 왕지를 포함해서 이 화가, 지지의 화가 가장 꺼리는 게 뭡니까? 화가 꺼리는 것은 지지의 수죠. 수는 뭡니까? 해, 자, 축. 이걸 기운으로 해서 이 앞과 뒤에 자신의 오행이 숨어 있다고 했죠. 앞에 뭡니까? 술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인목이 있죠. 인. 그래서 해자축 지나서 인의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맹지를 앞에 놓고 인, 오, 그 다음에 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는 것이 바로 삼합 화국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삼합 역시 맹지, 왕지, 고지의 흐름으로 뭉쳐 있죠. 그러면 화국이고 토국은요? 역시 없습니다. 지지에서는. 왜? 사행이기 때문에. 그 다음 금국만 나옵니다. 금국은 뭡니까? 금의 왕지, 유금. 그리고 금이 가장 꺼리는 게 뭡니까? 지지에서 금이 꺼리는 거 화라고요. 화극금이니까. 그러나 지지에서는 화를 꺼리지 않죠. 뭐를 꺼립니까? 원래 화를 꺼려야 되는데 마주보고 극하는 목을 꺼립니다. 그래서 목인, 인, 묘, 진, 이 오행, 이 지지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축, 인묘진, 사. 그래서 인묘진이 지나서 사화에서 금이 살아나서 양간이 들어있고, 인묘진 앞에 축에서 음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화와 축이 합해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삼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뭐 있습니까? 수국이 있죠. 수국은 뭡니까? 수의 왕지는 자죠. 자. 그럼 수 역시 마찬가지. 지지에서 수가 가장 꺼리는 것은 뭡니까? 토가 아니고 화를 꺼리죠. 그래서 화를 꺼리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자, 화는 사, 오, 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 오, 미에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진이죠. 진이고 뒤에는 뭡니까? 신이죠. 그래서 이 신 중에 이 수는 화의 계절인 사오미 앞에서 숨었다가
사오미가 지나서 생을 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이 신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양간이죠. 그다음에 진 뒤에 진이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수국이 신자진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해묘미, 목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의 개념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똑같이 방합도 왕지를 기준으로 맹지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만 삼합 역시 마찬가지 왕지를 기준으로 맹지하고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가 이 목의 개념은 자기가 가장 꺼리는 금을 제외한 화하고 수 한계가 모여서 하나의 형상을 이루죠. 그리고 이 화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가장 꺼리는 뭡니까? 지지에서 그 가장 꺼리는 게 뭡니까? 그 수죠. 수만 있지 않고 그 목, 인목하고 술금이 모여서 하나의 지지를 이룹니다. 원래 천간에서는 술금하고 오화는, 그러니까 원래 들을 때는 금하고 화하고의 개념은 상극이지만 지지에서는 상극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나중에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자 봅시다. 사유축 금도 왕지인 금과 유금과 그다음에 화인 사화와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축수가 모여서 하나의 그 오행을 형성합니다. 수 역시 마찬가지 그 금과 그다음에 그 목이 모여서 진목과 신금이 모여서 하나의 오행을 형성합니다. 각각 왕지, 맹지, 고지로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이 삼합은 뭡니까? 아까 이 방합의 개념은 자, 우리가 이쪽 써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자, 해 이게 지지입니다. 해자축, 그렇죠? 해자축, 그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놓고 볼 때 방합이란 개념은 각각 방위를 의미하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끼리의 합이라고 해서 모여 있는 것끼리 합. 방합의 개념은 그렇죠? 그래서 해자축 수, 인묘직 목, 사오미 화, 신유술 금. 이럴 때 이렇게 방합이 형성이 된 상태는 지지에 사행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오행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인묘진이 목으로 딱 될 때는 이 속에는 병화, 인 중에 있는 병화도 없어지는 거고요. 진 중에 있는 개수도 없어지는 거고 진 중에 있는 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그 목의 역할만 해주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상생장극의 작용을 일단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모여있는 왕지 개념 방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에서 인묘진에서 왕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미토와 해수를 만날 때 이렇게 대각선 삼각형으로 만나게 되죠. 이렇게 만날 때 이것이 바로 삼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변화, 즉 원래 12지지를 볼 때 그 인묘진도 방합 변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변화가 의미하는 건 변화를 의미하는 건 뭡니까? 삼합이죠. 삼합은 완벽히 변하는 겁니다. 뭐가? 바로 이렇게 수가 묘목을 만나서 목으로 변하고 화가 목을 만나서 목으로 변하는 해묘미 목으로 변하는 바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김씨 집안 딸이 박씨 집안 시집가서 박씨의 사람이 아니 돼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고서 따로 움직일 때는 김씨 집안의 소속감을 가지고는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미토를 본다면요. 때에 따라서는 이 미토로서 혼자 움직일 때는 토개념도 움직이지만 지지에서는 사오미 화로 움직였다가 목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방합과 삼합, 방합은 인묘지를 얘기하고 삼합은 해묘미를 얘기할 때 이 방합과 삼합 중에서 어느 것이 범위가 넓은 범위입니까? 지지 전체를 볼 때. 예, 당근 삼합이죠. 왜? 삼합이 해부터 즉 지지의 사행 중에서 마주보는 하나를 지한 삼행, 즉 9개 지지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 현상. 그래서 큰 의미, 넓은 의미의 광의 의미의 합 오행의 성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그 삼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협의의 의미의 성정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방합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목으로서 이제 결속력의 차원이 있고 파워의 차원이 있다고 구분해 볼 때 결속력은 뭡니까? 떨어지지 않으려는 거죠.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 붙으려는 것. 그리고 파워는 뭡니까? 힘이 강한 걸 얘기한다고 칠 때 삼합과 방합을 비교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죠. 만약에 인묘진 방합과 해묘미 삼합이 뭐 부딪혀서 싸운다 뭐 이런 개념처럼 할 때 파워, 힘의 문, 역량 이런 파워 면에서 목의 기운으로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삼합일까요? 방합일까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은 결속력, 끈덕끈덕한 결속력을 강한 것은 삼합일까요? 방합.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가족
가족 간에 패싸움을 한다 칠 때,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이 뭐하지만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싸울 때의 개념이, 이런 싸울 때 힘을 많이 쓰는 것은 형제들의 집단인가요? 내지는 아닌가? 아니면 그 엄마 아빠 이런 일반적인 가정인가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내지는 그 헤어지자를 끝까지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 헤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이 가족의 그 이렇게 엄마 아빠 이런 가족의 형상이 됩니까? 아니면 형제들의 형상이 될까요?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친구들 집단과 가족 집단을 구분한다면 어느 게 될까요? 파워면에서는 친구 집단이 당연히 강할 겁니다. 군인들끼리 모이면 전투는 제일 잘할 겁니다. 그런데 볼 일이 끝나면 쉽게 쪼개지겠죠. 분산은 잘하겠죠. 왜? 크게 아쉬울 게 없이 어차피 군인들이니까. 그런데 박씨 집안의 딸과 김씨 집안 남자가 만나서 또 위에 어른을 모시고 애를 낳았다 싶으면 새로운 사람끼리 만난 겁니다. 쉽게 쪼개지지가 않죠. 그러나 쪼개지면 또 남이 됩니다. 그래서 쪼개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가 더 강하냐, 물론 정으로서는 형제가 강하지만 일단은 쪼개지면 편안하게 쪼개질 수 있는, 즉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닐 수 있는 현상인 거죠. 자, 다시 한번 구제를 든다 할 때, 인묘진 목은, 원래 인묘진 목은 인과 묘와 진을 따로따로 볼 때 뭡니까? 목이죠. 붙어 있어도 목입니다. 원래가 물론 합침으로써 제대로 목발이를 하는 거지만, 즉 쪼개져도 목이요 붙어도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기는 결속력에 대해서. 그래서 인묘진의 목은 대신에 결속이 되면 그 파워는 강하겠죠. 왜? 완전한 목의 기운끼리, 순수 기운끼리 뭉친 거니까. 나중에 지지가 의미하는 것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지장간을 의미하고 하나는 계절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토나 해 속에도, 틀림없이 미와 해수 속에도 을목과 간목이 들어있지만 그 기운은 이미, 미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축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묘진만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나중에 또 차이가 생깁니다. 똑같은 목, 즉 이 천간의 목은 인묘진과 해미에 같이 뿌리를 내려 통근한다고 했죠. 그 얘기는 을목이 을미로 을미로 이렇게 만나도 을목이 하나의 힘을 발휘한다고 보는 거고, 을묘로도 이렇게 힘을 발휘한다고 칠 수 있겠지만, 이 미 중에 있는 묘과 똑같이 을목이 들어있어도 기운 자체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직급의 장군일지라도 족보와 레벨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중에 구분하는 근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형상으로 구분해 본다면은 이 방합은 쪼개지고 붙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방합은 쉽게 합의됐다, 쉽게 쪼개질 수 있는 현상이 들어갑니다. 즉 뭔가 불순물이 껴 있어도 합이 쉽게 된다는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결속력은 약하고 파워는 강하고. 대신에 삼합은 어떤 영향을 가집니까? 삼합은 쪼개지는 순간에 이미 목이 아니고 수나 화로 변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붙어있는 힘이. 그래서 쪼개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대신에 합도 까다롭습니다. 왜? 그냥 친구끼리 모여서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 김씨끼리 똑같이 모여서 문중히 하는 거하고 박씨 집안 사람이 김씨로 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죠. 이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합은, 그래서 왕지가 있다면은 왕지하고 이 고지 하나만 있어도 일단 이렇게 결속력의 차원을 보여줍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변화는 완벽해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이것은 화합물 같은,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합이 되는 것인 거고, 그 방합은 쉽게 그 변화를 가져오는 개념이 들어가죠. 자, 다시 본다면 사오미 화국으로 뭉쳐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화의 방합이 되고요. 오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자신이 꺼리는 해자축 기운에서 꺼리는 해자축 앞에 있는 술토와 인목, 개념이 모여서 인, 오, 술로 모인 것은 삼합 화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목과 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금이나 아니면 토나 아니면 목의 성정을 버리고 다 화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와 오와 미는 어차피 자기 화가 화로 강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다시 한번 본다면은 신유술의 개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유술 역시 마찬가지. 신유술 자체는 모여서 이것이 방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유금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가장 꺼리는 기운, 인묘진을, 지지에서는 인묘진이니까 인묘진의 목을 꺼리는 목 앞에 있는 축과 목 뒤에 있는 사가 모여서 사유축으로 뭐를 이룹니까? 삼합금국을 이루죠. 이 삼합금국은 결속력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파워면으로 볼 때는 방합에 비해서는 약간 약한 거죠. 왜? 방합은 보온기끼리 뭉친 개념이니까요. 역시 해자축 수가 방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왕지인 자수를 낀 상태에서 뭡니까?
진과 신이 모여서 신자진 수국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삼합을 이루죠. 그래서 삼합과 방합을 합쳐놓은 것이 이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천간의 오행 통근을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요. 이것이 삼합과 방합의 논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일 회자를 쓸 때 삼합에 올릴까요? 방합에 올릴까요? 근데 이것도 고전의 고서들이 어떤 경우에는 삼합을 갖다 회라고도 표현하고 회국이라고 표현하고 방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합과 방합으로 구분을 해주시고 굳이 본다라면은 지금 현대적 용어에서는 아마 삼합에 이렇게 방합에 자연스러운 용어가 아닌가 합니다. 고전에 어떤 용어가 있다 치더라도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라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맞춰줄 필요도 좀 있겠죠. 자, 이것이 가장 지지에서 중요한 삼합과 방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잘 기억하십시오. 삼합과 방합. 그런데 이 삼합과 방합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삼합과 방합은 각각 지장간이 있어가지고 바로 지장간의 변화입니다. 즉 천간의 갑을목이 뿌리를 내는 지장간이 뭐 있다겠습니까? 기억나죠? 삼합과 방합.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인, 묘, 진, 해, 미. 이 묘목이 인진과 만나면 방합이요, 해와 미를 만나면 묘목, 삼합이 돼가지고 넓은 의미의 합은 오행의 기운을 분포도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삼합이고, 좁은 의미의 응집되어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것은 방합이 되는 것인 거고, 화 같은 경우는 뭐라 하겠습니까? 화는 사, 오, 미에다가 바로 인, 술이 합해서 이것이 이 5개가 천간 오행의 뿌리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삼합과 방합이죠. 이 오화가 사와 미 만나면 방합이고 인과 술을 만나면 삼합으로서 넓은 의미를 가져온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금 역시 마찬가지 신, 유, 술과 사, 축 이 5개의 오행에 각각 통근할 수 있고요. 통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유금이 신과 술을 만날 때가 이거 뭡니까? 이것이 삼합이 방합이고, 축과 사를 만날 때가 삼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수 역시 마찬가지 해, 자, 축 방합과 그 다음에 신, 진 이 5개의 임계수 역시 뿌리를 내리고요. 이렇게 이 자수가 해와 축을 만난 방합, 신진 만나면 넓은 의미의 삼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것 중에서는 여기 이때는 5개 오의 개념이고 합은 사의 지지변화지만 뿌리를 내리고 통근을 한다의 개념에서는 천간 오행이기 때문에 토가 들어가고, 이 토는 진, 술, 축, 미, 오와 5개 지지에 통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토는 인이나 신 사이에 있는 무기토에 통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천간이 각각 5개 지지에 뿌리 내리는 이런 논리가 형립이 되죠. 토만 특별히 더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오행의 기운으로 움직일 때는 똑같은 겁니다. 토가 특별한 의미를 발휘하는 것은 사행의 개념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자, 앞에 보면 이 삼합의 의미는, 방합의 의미는 각각 끼리끼리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결속력 차이는 약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합인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모이면 모이고 말면 많은 개념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사주학에서는 사주학 공부할 때 이것이 쉽게 삼합은 방합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개념이 나오고, 삼합은 조건이 까다로운 형상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이 삼합은 결속력 차원만은 강하다겠습니다. 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금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자진변 만나도 이렇게 합의 역은 있습니다. 그럼 합의 역이 있으면 차이가 뭐 있냐? 다른 차이는 없고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좀 좋아하고 친하게 지낸다 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은 거죠. 결혼을 하는 것은 변화, 결혼하지 않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고 볼 때 이것은 그냥 합의 개념만 있지, 뭐 자진이 모이니까 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반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금이 사만 만나거나 축만 만날 때 반합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느냐? 다른 이렇게 삼합과 방합 같은 거를 방해하는 역할이라든가 충을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 이런 역할로서 존재하는 그 반합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결속력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